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외국 여성에 대한 현지 공략 방법, 이 영상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좀 짧게 올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아마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올리는 쪽쪽 다 노딱이에요. 일단 영상은 비공개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게 좀 언제까지 이게 진행되는가 좀 확인도 했으면 하고, 일단 검토를 제가 유튜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좀 지켜보고 좀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테스트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거, 이제 KF 통계센터라고 여기 들어가면 전 세계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도에 보면 한국 학기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교양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학과가 한국어 학과인 대학도 있고,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묶여 있는 학과도 있고, 그냥 동양으로 묶여 있는 데도 있고 이래요. 막 거기 가면 자세하게 나오고, 거기에 뭐 어떤 주소라든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현지에서 한국어가 가능한 분들을 만나려고 하면 이 방법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어를 제일 많이 학과가 개설된 데는 지금은 베트남입니다. 아무래도 베트남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의 GDP의 한 25% 가까이가 아마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가지고 발생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베트남이 많고, 그리고 베트남 중에서도 보면 하노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노이 중에서도 특정 지역에 여러 개 학교가 뭉쳐 있습니다. 한국어 학과가 개설된 학교가. 아마 거기가 가장 핫플레이스가 아닌가. 거기서 켜면 아마 한국어 미프라든가 이런 어플을 켜면 한국어를 직접 배우고 싶어가지고 여성분들이 먼저 말을 많이 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댓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학당의 경우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비자를 받기 위해 학당을 다니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매 결혼이 많은 나라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남편이 조금 못한 경우가 많아 정말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올 경우 결혼 사실을 숨기고 만나기도 합니다. 저도 이 케이스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의상이라도 그렇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세종학당 근처에 안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뭐 기숙사 같은 데 이용하면서 하여튼 뭐 등등등 뭐 학원 다니는 케이스도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데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안 가는 게 예의고, 또 본인 스스로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베트남이 특히 이 경우가 많죠. 이런 거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땐 상대적으로 세종학당보다는 한국어 학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좀 우리나라랑 결혼이 많이 없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모로코라든가 뭐 동유럽 쪽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세종학당 쪽으로 가더라도 뭐 괜찮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한국인 특성상 뭐든 들어오면 변질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유교 문화도 조선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변질되었고 끝끝내 변하지 않았고 조선이 망했죠. 현지화가 되는 거죠. 조선의 당파 싸움부터 조선의 얼음 분쟁을 보면 한국인 특성상 끝까지 분쟁, 경쟁, 변질로 가지 순방향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특성은 맞는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항목에서 갈등이 그때 15개 정도였나? 그 중에 9개가 우리나라가 1등이었어요. 그리고 3개 정도가 2등, 3등.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점으로 한다면 한국이 아마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일 겁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보면 봉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냥 시간이 지나가지고 옅어지는 수준이지, 아니면 다른 갈등으로 덮어지는 경우지, 이거는 잘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의 고유 특성 중에 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500년간 양반은 병력의 의무도 없이 같은 민족을 노예로 부리면서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조선시대 오스트리아인 여행자가 조선을 보고 지구상에서 조선만큼 지배층이 거짓되고 범죄적이면서 백성이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는 결코 없다라고 기술했습니다. 500년간 같은 민족을 노예로 부렸으면서 누구 하나 노예 해방을 외치지 않았던
조선의 기득권 양반들. 한국은 반드시 국가소멸로 가고 제가 봐도 출산율은 0.5대를 찍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국결로 하세요. 젊은이들은 소수이고 늙은이들은 남은 한국을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뭐 전체적으로는 다 동의합니다. 일단 지금 0.5까지의 출산율은 거의 찍을 것이 확실해 보이고요. 국가 소멸 단계로 가는 중인데 이걸 이제 반전시키려고 이민 정책을 지금 선택을 했는데 잘 될지 안 될지 설령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많은 갈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 뭐 탈조선 한다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야 모르겠지만 뭐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뒤로 본다면 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을 이미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해외 나가도 어차피 고생이에요. 그런 경우는 차라리 한국에 있는 경우가 낫지만 만약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뭐 국제결혼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직업적으로 기술 이민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결코 나쁘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진짜 거의 소멸로 지금 일단은 진행되는 걸로만 보면 하여튼 소멸 쪽으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베트남 여자 제일 좋습니다. 캄보디아도 라오스도 좋습니다. 저도 베트남 재혼인데 좋습니다. 제가 직장 스트레스가 많으니 자기가 먹여 살리겠답니다. 자기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마음이 이뻐요. 베트남 여자들 전업주부 거의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게 빈말이라고 하더라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음이 이쁘네요. 한국 여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 거의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 이런저런 경로를 해가지고 보면 생활력 같은 경우는 베트남 여자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고. 근데 한국의 어머니들도 진짜 전 세계에서 엄지손가락을 올릴 만큼의 대단한 생활력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전혀 아니죠. 그리고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어요.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뭐 해외의 언론들, 기사들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런 기사 전혀 없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최근에 아예 없어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바뀐 거죠. 많이 바뀐 거고 물론 좋은 쪽으로 바뀐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좀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또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노딱 테스트 좀 끝나고 나면 뭐 그 다음에 좀 좋은 자료 많이 올리고 지금은 조금 테스트 기간이라서 가볍게 일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